들어가며 인생의 환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매일 어딜 그렇게 다녀요? 결혼 생활 수십 년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의 눈길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고 가족들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보, 같이 저녁 먹어요? 나가봐야 해.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이런 대화를 반복하는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한 분의 문턱에서 찾아온 깨달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여성 박수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삶을 되찾았을까요? 그녀가 찾은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나가봐야 해.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말이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은 요즘 테니스에 빠져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테니스장에 가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떨칠 수 없었다. 여보, 오늘도 테니스 치러 가요? 그래. 운동은 건강에 좋잖아. 운동이라면 나쁠 게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안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집을 나섰다. 운동복을 챙기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뒷모습을 보이며 말한다. 늦을지도 몰라. 먼저 자. 처음에는 남편을 믿었다. 오랜 시간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고 한결같이 성실했다. 그가 바람을 피울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의 휴대전화는 항상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화면이 꺼졌다. 통화 목록은 언제나 비어 있었고 메시지는 지워져 있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딸이 물었다. 수영 씨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가 뭐가 이상하니? 그냥 운동을 좋아할 뿐이야. 엄마는 너무 아빠를 믿어. 그런데 왜 테니스장에 아빠가 없는 걸까? 그 말을 듣고도 수영 씨는 믿고 싶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딸은 달랐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테니스장으로 향했다. 저녁 7시 30분. 남편이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지났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아빠 테니스장에 안 계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쩌면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니? 아니, 여기 코치님께 여쭤봤는데 오늘 아빠 예약도 없고 온 적도 없다는데?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오늘도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왜 그곳에 없을까? 수영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당신 어디야? 어디긴 테니스장이지. 거짓말이었다. 수영 씨는 숨을 삼켰다. 정남이가 거기 가는데 당신 안 보인다던데? 잠깐의 침묵. 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 차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친구가 다른 테니스장 가자고 해서 멀리 왔어. 갑자기 다른 곳을? 왜 말도 없이? 당신은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따져? 테니스 말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남편은 예전과 달랐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혁현매라는 말을 거칠게 내뱉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시영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의문이 솟아올랐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합심여로 변했다. 며칠이 지났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집을 나섰다. 아침이면 신문을 펼쳐들고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있지만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일이 없었다.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다 지워졌을지도 모른다. 시영씨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 그냥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딸이 말했다. 시영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딸과 함께 남편의 뒤를 받기로 했다. 남편은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라켓을 챙겨나갔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테니스장이 아니었다. 차를 타고 멀리 도심에서 벗어난 곳으로 향했다. 어둑해지는 길을 따라 30분쯤 달렸을까 남편의 차가 한적한 모텔 골목으로 들어섰다. 시영씨는 숨을 죽였다. 엄마, 저기다. 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남편의 차에서 내린 그는 한 중년 여인과 함께 모텔 안으로 사라졌다.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시영씨의 손이 떨렸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차올랐다. 4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이야. 딸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지금 가서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야.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하지만 시영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운 밤바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왜 하필 지금일까? 무엇이 부족해서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튿날 딸은 증거를 모아왔다. 모텔에서 나오는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이었다. 흔들림 없는 선명한 대신의 흔적이었다. 엄마, 이제 어쩔 거야? 시영씨는 오래된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이 반지가 처음 손에 끼워졌을 때의 선남과 약속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질없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청수처럼 무심한 얼굴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영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할 말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 당신이 요즘 어디 다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고작 그 한마디였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대신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이 겨우 그거였다. 당신은 언제부터였어? 한동안. 오래된 일은 아니야? 그럼 이제 그만둘 거야?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시영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다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남편이 처음으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이혼해.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이 있었다. 반항, 흥하,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시영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7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다. 텅 빈 공간에 익숙해질 새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졌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시영 씨는 손을 들어 남편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 오래된 커피잔, 손때 묻은 신문, 침대 맡에 던져진 옷가지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다. 엄마, 괜찮아. 딸이 물었다. 괜찮아.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 시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 삶만 멈춰버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트에 가면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무심코 집어들었고 거리를 걷다가도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보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길이 갔다. 이제 그 사람은 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함께했던 시간이 길었던 남편, 익숙함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딸이 강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수영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피부에는 주름이 짙었다. 예전엔 남편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누구지? 결혼 전에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어떤 꿈을 꾸었었는지 기억조차 흐릿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오롯이 나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찾아야 할 때다. 그렇게 결심한 후 시영 씨는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를 느꼈다.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식사,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남편 없이도 사랑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야. 기고난 지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희미해질 줄 알았지만 가끔씩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 남편이 앉아 신문을 보던 모습이 생각났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으면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그림처럼 흐릿해질 뿐이었다. 처음에는 혼자가 된 생활이 낯설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저녁을 기다리던 시간이 비어버렸다. 하지만 그 빈자리 속에서 수영 씨는 천천히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었다. 한때는 남편의 옷을 다려주고 가족의 끼니를 챙기느라 바빴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다. 결혼 후 멀어졌던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짧은 여행도 떠났다. 함께 걷는 길에서 문득 깨달았다. 인생이란 이렇게도 가벼울 수 있구나.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무렵 우연히 길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간 시영씨는 모든 걸 알 것 같았다. 그 여자는 결국 남편을 떠났겠지? 그리고 그는 이제야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남편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지냈어. 시영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도, 원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멀어져 갔다. 시영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지나온 세월도 아팠던 기억도 이제는 모두 흘러가는 바람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시영씨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과의 시간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다. 한때는 그와 함께한 순간들이 인생의 전부라 여겼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 삶은 계속 흐르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번 후 처음으로 맞이한 생일, 딸과 아들이 찾아왔다.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이 모이 자리를 먼저 신경 썼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 생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딸이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영씨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배우기 시작하자 점점 재미를 느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어쩌면 너무 늦은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행복에는 나이가 없었다. 어느 날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평온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구나. 시영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인생의 황혼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따뜻한 위로나 공감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